정확하지가 않아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 BC 기원전 2000년 1500년경 사이에 시작됐다 봅니다. 연경이 연경. 그러니까 2000년을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시작됐다고 보는 게 여러분 청동기 시대예요. 요즘에. 알겠죠? 자, 그러면 청동 제품이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왔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단군 신화에서 알았어요. 단군 신화 뭐야?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곤부족과 연합해가지고 고조선이 건국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다른 부족이 A 부족이 B 부족을 지배하고자 만든 신화일 뿐이에요. 그런 걸 선민사상이라는데, 자, 즉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북쪽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청동기는 누구에게 들어왔냐면 바로 북쪽의 북방 유의민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계통에 청동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방계통. 여러분 북쪽은 어딜 말하냐면 중국이 아니고요. 시베리아와 만주예요. 이때 만주는 여러분 중국이 아니에요. 만주와 중국 영토하고 여러분 만주는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여기 쭉 지어진 성이 만리장성이에요. 오케이? 요거 사이로 요 안쪽을 중국 관내라 그래요. 본토. 오케이? 여기가 중국이고요. 이쪽은 만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 이쪽에 있는 청동기를 가진 유의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우리 민족과 연합해서 고조선이 세워진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청동기 북쪽에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걸 북방계통이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북방계통. 그러면 한반도 안에 발견된 청동 물품들이 있겠죠? 오케이? 그거 알면 됩니다. 자, 종류 볼게요. 하나는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좀 통통합니다.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 왜 비파형 동검이라 하냐면요, 중국 악기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중국 악기 모양이니까 중국 거다 이러지 마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린 북방계통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청동 거울도 들어와요. 거친 무늬 거울이라 해서 약간 무늬가 약간 조금 조잡해요. 그래서 조문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조문경. 자, 조문경. 조잡한 무늬의 거울이다.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때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와 말이 이제 장식되는 이 청동 띠고리 이런 것도 이제 발견돼요. 그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하여튼 대표적인 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또 경제 부분 들어가셔야 돼요. 경제 부분 봅시다. 자, 청동기에서 또 경제 부분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원시 채집 경제의 비중은 거의 줍니다. 원시 채집 경제의 비중은 거의 확 줄고요. 자, 뭐하고 뭐의 비중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농경과 목축, 원시 생산 경제의 비중이 굉장히 커져요. 알겠죠? 자, 특히 여러분 농경의 다양화 현상이 생겨요. 농경의 다양화. 자, 그러면 이전 신석기 시대 때 잡곡만 했죠. 오케이? 자, 그것뿐만 아니라 보리, 콩, 그리고 최초로요. 최초로 무슨 농사를 했을까요? 그래요, 벼농사. 이게 되게 시험 많이 나와요. 벼. 근데 쌀 농사는 여러분 굉장히 용수가 많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지역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만 가능할까요? 일부 용수가 풍부한 저습지라는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때요? 용수가 풍부한 데죠. 저습지, 축축한 지대죠. 그쵸? 자, 그런 지역에나 좀 가능할 뿐이다. 아무튼 간에 최초로 뭐가 시작됐다?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벼농사를 했다는 증거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증거들도 있겠죠. 그쵸? 자, 하나는 탄화된 벽시가 발견됐어요. 벽시. 탄화된 벽시가 발견됩니다. 두 번째는요, 수학기구가 발견돼요. 수학기구. 반달, 돌칼이 발견돼요. 반달, 돌칼. 그러면 반달, 돌칼을 봤을 때 청동기 시대도 여전히 뭘 사용했다? 농기구로는 여전히 뭘 사용했다? 농기구로는 그쵸, 여전히 돌이나 나무 같은 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돌. 오케이? 자, 그러면 청동 물품은 여러분 농기구를 이용했다 안 했다? 안 해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됐죠? 잘 알아야 돼요. 많이 나왔어요. 기출만 봐도 5번 이상 나온 게 그거예요. 청동제는 농기구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청동제는 여러분 주로 뭘로 쓸까요? 응? 주로 뭘로 썼을까요? 이거는요. 그쵸, 무기용이나 그쵸, 제사용으로 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무기용이나 혹은 재사용을 쓸 뿐이지 농기구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됐죠? 자, 이외에 또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농경과 목축의 비중이 대폭 확대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량이 많아져요. 신석기 시대에 비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축적될까요? 잉여 생산물이 많이 축적되기 시작해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개개인마다 무슨 재산이 형성돼요? 사유재산이 형성이 되고요. 됐어요? 이 사유재산을 둘러싸고 뭐가 형성돼요? 대립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란 게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 계급사회는 청동기 시대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계급사회 형성이란 거는 그 내부간이나 외부간이나 갈등, 즉 전쟁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에 한몫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청동검이죠. 그쵸? 금속무기도 한몫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아지는 시대는 언제예요? 청동기지. 됐죠? 자, 그래서 계급이 형성됨으로써 지배자, 피지배자가 나눠지고요. 최초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부족을 이끄는 군장이라는 정치적 지배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란 용어가 무슨 시대부터 쓰이는 거예요? 정치란 용어는 청동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군장이 등장했고요. 그러면 군장이 등장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여러분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인돌입니다. 오케이? 자, 고인돌이라는 군장의 무덤도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을 딱 뜯어보니까 뭐가 발견됐을까요? 요게 발견됐거든. 그러면 이 청동 물품은 주로 누가 쓴 거예요? 그쵸? 지배자가 사용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 자, 신석기하고 또 연결시켜서 공부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자, 아까 신석기 시대 때 여러분 정착시대가 시작됐고 움집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주로 강가나 바닷가라 그랬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움집의 내부 구조를 일단 간단히 살펴봤어요. 자, 요게 이제 좀 변화가 돼요. 정착 구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정착 구조에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전쟁이 신석기 시대에 비해 전쟁이 어때요? 좀 많아졌어요. 그치?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좀 방어하기 편리한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 농사를 했다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산으로 갔을 때 뭘 끼고 있어야 돼요? 강을 끼고 있어야겠죠? 자, 그죠? 그런 거를 야산이나 낮은 산이에요. 구릉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야 돼요? 야산이나 구릉. 자, 그러면 요런 형태를 네 글자로 뭐라 하냐면요. 배, 산, 임수의 형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옛날부터 명당 장소를 알았던 거예요. 응? 학문적으로는 몰라도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 배산 임수가 뭐예요? 뒤에는 산을 끼고 있고 앞으로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 거죠. 그치? 자, 이런 형태에서 목책이라는 방어시설을 쫙 설치하고요. 울타리 있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또 뭐예요? 이전보다 굉장히 사람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농업 생산이 많아지니까 사람도 많아지겠죠.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변해요, 여러분들? 움집도 변하는 거죠. 그쵸? 움집 변화는 쉬워요. 여기가 굳이 안 쓸게요. 움집 변화는 뭐겠어요? 일단은 역대 비해 대규모예요. 대규모니까 이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하겠어요?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치?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1명 낳는 거랑 10명 낳는 건 다르겠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장 구덩이를 밖으로 뺍니다. 빼요. 그리고 화덕자리를 옆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 내부 구조도 원형에 가까웠는데 원형을 탈피해서 어떻게 넓어지겠죠. 그쵸? 직사각형이나 장방향으로 넓어져요. 이거 외울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넓어졌다 하면 무슨 시대예요? 무조건 청동기예요. 됐어요? 청동기예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영어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움집이 변화했다. 결국 넓어졌다. 그쵸?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신석기에 비해 대규모 취락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토기 봐야죠. 토기. 자, 토기. 자, 토기도 청동기 가면 약간 다양해집니다. 좀 다양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쫙 연결되는 건 없어요. 알겠죠? 좀 외워야 돼, 이건 조금요. 자, 청동기 때 대표 토기는 뭐냐면 민무늬 토기입니다. 민무늬 토기. 자, 우리 민무늬 토기 비슷한 거 무슨 시대에 있었어요? 저기 신석기 있었죠? 그쵸? 이른자를 쓴 이유가 뭐예요? 시기 구분을
표현하려고 저렇게 쓴 거예요. 응? 자, 민문이통인데 요거하고 저거가 다른 점이 굉장히 커요. 신석기 시대 때 이름 민문이 이렇게 생겼다 치면 보통 청동기 때는 조금 어떨까? 이 모양새가 좀 달라져요. 좀 이 뭘까요? 좀 매끄러지고요. 좀 아름다워져요. 이 선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민문이통 이따 사진을 볼게요. 네, 그림 잘 못 그려서. 그래서 이게 대표톡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대표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기가 뭐냐면 붉은 간톡이라 그래서 황토로 만든 톡이 있어요. 색깔이 조금 어떻겠어요? 황토색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송리식 톡이라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손잡이가 달려있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왜 중요한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고조선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요. 마지막 얘기를 하면 군장이 등장했다 그랬죠? 오케이. 자, 그래서 등장한 게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한 사회 변화는 최초로 군장 국가의 등장이에요. 그게 최초 우리나라 무슨 국가예요? 고조선이고요. 그럼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는 뭐예요? 고조선이죠. 무슨 시대 때 탄생했어요? 청동기 시대 때 탄생한 거죠. 그쵸? 그러면 단군 왕감은 뭐예요? 고조선을 다스리는 군장인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요거는 이따가 또 한번 또 살펴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회가 발전한 거야. 이때는 여러분들 무리사회였어요. 무리동상회. 그죠? 신석기 때는 무슨 사회로 변했어요? 정착사회로 변한 거예요. 시족 정착사회. 그리고 부족을 이루기도 했고요. 자, 청동기는요. 이 부족 간 결합이나 대립 전쟁을 통해 군장 국가로의 큰 형태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자, 철기 시대로 이제 발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철기. 자, 철기는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자, 철기는 BC 기원전 400년경 시작됐다. 그럼 5세기 정도 돼요. BC 5세기 정도. 자, BC 400년경 시작됐고요. 이때쯤 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또 들어오게 되었냐? 이것도 이따가 고조선 얘기할 때 나오는데 미리 알려줄게요. 이따가 중국 역사를 볼 건데 중국 역사도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근데 막 자세히 안 해요. 우리하고 어떻게 관련 지었냐만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자, 중국 역사 중에 대충 들어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춘추와 전국시대라는 중국의 큰 혼란기가 있습니다. 이때쯤 중국은 이미 철기를 굉장히 보급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춘추 전국시대의 이 혼란을 피해서 혼란을 피한 유이민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해요. 우리 한반도 쪽으로 들어온다고요. 근데 올 때 뭘 가져와요? 자, 철기 제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시대 때랑 우리나라에 철기가 발견된 이 시대를 해왔을 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철기를 가져오는데 철기 플러스,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철기 플러스, 철기만 가져온 게 아니고 더하기 문자도 가져오고요. 더하기 화폐도 가져온 거예요. 문자도 가져오고요. 화폐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의 문자가 뭡니까? 한자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로 철기 시대 때 뭘 쓴 거예요? 문자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문자를 안 썼어요. 그럼 우리나라 최초로 기록물이 등장한 거는 당연히 무슨 시대부터 등장하겠어요? 그래요. 응? 철기 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물이 등장하는 거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자가 쓰였다. 그럼 이걸 입증하는 유적이나 유물이 있겠죠. 자, 바로 붓이 발견됩니다. 중국에 붓이 발견됐고요. 자, 어디서 발견됐냐? 경남, 창원, 이거 외워야 돼요. 다호리 유적지에서 발견돼요. 경남, 창원, 다호리에서 붓이 발견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폐 봐야 돼요. 화폐. 자, 중국의 화폐가 우리 국내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처음에 철기가 유입되면서 화폐도 같이 들어왔고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화폐를 가지고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개의 화폐가 나옵니다. 이따가 볼 거예요.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등의 중국 화폐가 유입되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 때 교육의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어느 나라랑 교육을 한 거예요? 그쵸? 중국 계통. 그쵸? 중국과 교류를 한 거예요. 중국과. 알겠죠?
자, 청동기는 무슨 계통이었어요? 그 북방 계통이에요. 알겠죠? 만주 쪽, 만주 시베리아 쪽. 여기는요, 아까 만리장성 안쪽 있죠? 중 관내. 그쪽에서 철기가 들어왔다고요. 됐죠? 어디로 들어온 걸까요? 우리 고조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고조선. 오케이? 이따가 정계과정 때 다시 다 연결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철기시대 때 이제 변화된 과정만 살펴보면 여기 끝입니다. 이제 책으로 좀 찝어주면 끝나요. 자, 변화된 과정은 보통 크게 두 개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점차 무기가 무슨 무기로 바뀌기 시작할까요? 그쵸? 더 단단한 철제 무기로 바뀝니다. 자, 바뀐 이유는 보통 두 가지다. 우리나라는 청동은 되게 희귀해요.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철기에 비해 무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희귀하고 만들기가 힘든 게 여러분 청동이에요. 청동. 비싸기도 하고요. 만들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철은 오히려 여러분들 더 구하기 쉬워요. 흔해요. 다만 가공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기가 더 단단한 철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국방력이 강화졌겠죠. 국방력이 강화됐겠죠. 그러면 이 군장 국가들과 뭐가 좀 많겠어요, 막. 대립이나 전쟁이 좀 많아졌겠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런 과정에서 군장 국가들이 연합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면 군장 국가 연합했어요. 그러면 한 군장을 뭘로 추대했을까요? 왕으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군장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왕국이라 할까요? 그렇죠. 연맹왕국이랍니다. 자, 그러면 철기 시대 때 또 한 번 발전된 게 뭐예요? 연맹왕국이에요. 오케이? 보통 이런 형태죠. 중앙에 왕이 있고요. 나머지가 군장들이 왕을 추대하는 방식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철제로 무기가 대체됨에 따라 이제 청동기는 여러분들 사용량이 어떻게 돼요?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오케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청동기는 무기용보다는 주로 무슨 용으로 쓰겠어요? 무기는 안 되니까. 자, 제사용품을 쓴 거예요. 주로 제사용품. 족장에 뭐 왕이나 이런 권위의 상징물을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사용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자, 우리 원래 청동기는 무슨 계통이라고요? 머리 외우세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북방계통이라 그랬죠. 그쵸? 자, 이때 철기 시대에 이르러 우리가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발견됐으니까 아는 거예요. 발견됐으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만 발견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안 발견됐어요.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세형 동검이라 그래요. 한국식 동검입니다. 조금 얇아진 거예요. 이따 그림 볼 거예요. 세형 동검. 또 하나는 잔무늬 거울이에요. 조금 겉면이 매끄러워진 거울이에요. 그래서 세문경이라 그러고요. 세문경.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다니까 만드는 뭐가 발견됐겠어요? 이 청동을 부으는 틀이 발견됐겠죠. 그쵸? 그걸 뭐라 할까요? 거푸집이라는 제작 틀도 발견된 거예요. 됐나요? 철기 시대 때. 그러면 철기 시대 때 철제 무기 보급으로 인한 두 개의 변화가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그럼 세형동검 같은 경우는 무기용이 아니고 주로 무슨 용이에요? 제사용이요. 그냥 옆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거예요. 차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돌이나 나무에서 탈피해서 드디어 농기구를 뭘로 쓰기 시작할까요? 그래요. 금속 농기구를 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금속재 농기구를 드디어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금속재는 청동의 철이에요. 그렇죠? 철기입니다. 철기. 그렇죠? 드디어 최초로 금속재 농기구를 쓰기 시작해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철제 농기구로 인해서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급증하고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도 많아지겠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니다.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왜 철제 농기구를 쓰면 농업 생산량이 높아져요? 아침에 했던 완전 돌림표 같아. 그쵸? 왜 높아질까요? 원래 여기 작물 있죠? 이렇게 작물이 있으면 지금이야 여러분들 비료 이런 게 발전해서, 그치? 토질이 좋지만 이때는 비료 같은 게 없어요. 우리가 비료를 알게 되는 건 고려 때예요. 앞으로 한참 멀었어요. 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작물을 하나 재배하면 여기 있는 양분을 다 빨아들여요.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이후에 이 양분이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여러분 1, 2년간 묵혀야 돼요. 최대 2년간. 그러면 이때 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휴경하고 있는 거죠. 쉬고 있죠. 이걸 조금 휴경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철기 제품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쵸? 파요, 파. 졸라 파요.
자, 팝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어때요? 토질이 좋단 말이에요. 여 위로 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한 땅에서 조금 어때요? 작물을 좀 오래 재배할 수 있겠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게 금속재 무기의 조금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보다는. 자, 그래서 철기 시대에 아주 중요한 변화는 요거 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책으로 하나 찝어주기 전에 요거 공통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통점. 자, 이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구석기, 신석기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이때는 계급이 없죠. 둘 다 계급 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사회를 할까요? 그래요. 평등 사회인 거예요. 평등 사회인 거예요. 지배와 피지배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때는 여러분들 노동력을 어때요? 일정 수준 유지하고 계속 생산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 남성 여성 중에 누가 되게 보호의 대상이었을까요? 숭배됐을까요? 오케이. 자, 여성을 굉장히 숭배합니다. 구석기, 신석기는. 그래서 무슨 사회를 할까요? 그런 거를 모계 사회라 하죠. 자, 그러면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때는 여성을 상징하는 이 조각품들이 많이 출토가 됐겠죠. 되게 많이 돼요. 구석기는 보통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많이 발견돼요. 다산의 상징으로 여성을 굉장히 뚱뚱하게 막 조각합니다. 이따만하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 여성 미인의 여러분 미인상은 뭐였어요? 지금 말고. 지금 뭐 막 엄청 막 빼빼한 마른 거잖아요. 옛날에는 엄청 뚱뚱해야 됐어요. 그게 미인이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노동력 때문에 그래요. 노동력 때문에. 지금 왜 미인상이 바뀐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바뀐 거예요. 맞아요. 경제 때문에 시대가 항상 변해요. 경제 때문에.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경제예요. 역사는 여러분 경제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는 하여튼 여성 상징물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게 여성 조각품이에요. 굉장히 많이 출토가 있어요. 됐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가면서 약간 누구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을까요? 남성이에요, 남성. 왜 그럴까요? 전쟁의 빈번이죠. 그쵸? 자, 전쟁과 농경의 확대로 인한 바깥 일은 주로 누가 막 하는 거예요? 남성이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청동기와 철기를 가면서 이 전때에 비해 가부장적 권위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청동기 때부터 여러분들 뭐가 시작됐다? 남녀 분업이 시작되었다. 남녀이래. 남녀 분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누구의 역할이 강조됐다는 거예요? 남성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전쟁 딱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느 시대부터라고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예요. 됐습니까? 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책 봐봐요. 책. 자, 12페이지 봅니다. 12페이지. 자, 12페이지 보면 선사시대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좀 빠져있죠? 인류의 기원이에요. 인류에 써주시면 되고요. 인류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써놓으세요. 인류의 기원이고요. 그 밑에는 최초의 인류입니다. 최초의 인류. 가로 1번 최초의 인류. 여기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그냥 읽고 가시면 돼요. 상식으로. 자, 우리 최초의 인류가 뭡니까? 그럼 들어봤죠? 맨날 사람 이게 좀 논리일 때 쓰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봤죠? 그치, 어렸을 때부터. 그쵸? 동그라미 1번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게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남방의 원숭이. 약간 어때요? 두 발로 걷긴 하는데 약간 허리가 굽고 내용량이 적어서 원숭이적 그런 성질이 많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300에 350만 년 출현했다. 밑줄 치세요. 직립보행? 요거 하나만 그냥 체크해주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직립보행. 자, 그 다음 밑에 화살표는 약 2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 호모라는 거 여러분 휴먼이라는 뜻이에요. 휴먼. 하빌리스 구석기 시대 시작. 이건 뭐 안 해도 되고. 2번 호모 에렉투스. 요것만 밑줄 칩니다. 불과 간단한 언어 사용. 불만 좀 밑줄 쳐주세요. 불. 여러분 인류에서 가장 혁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저 신석혁명 말고 불이에요. 불로 인해 왜 인류는 많이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 진화의 첫 번째 큰 조건이 불입니다. 일단 불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그쵸, 음식을 구워 먹으니까 어때요? 세균이 박멸되죠. 그치? 뭐가? 생명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좀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고요. 불 때문에. 또 뭐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추위로부터 어때요?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불 때문에 굉장히 인류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뜻은 여러분들 지혜로운 뜻이에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약간 한 20만 년 전 가면 어떻게 됐대요? 굉장히 사람이 좀 지혜로워졌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호모사피엔스 좀 더 지혜로운 인물이란 뜻이고요.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에 화살표에 있는 호모 하빌리스부터 쭉 구석기 시대인 거예요. 쭉 구석기 시대에서 진류가 진화 쭉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마찬가지로 2번에 신석기 문화 청동기 문명 탄생 있죠. 이것도 그냥 읽어보세요. 이건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상식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볼 곳은 어디냐면 13페이지의 맨 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딱 시험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로 2번에 민족의 형성입니다. 가로 2번에 민족의 형성 써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은 그래도 알맞게 딱 돼 있네요. 중요한 문구인데. 자, 보세요. 이 무슨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는가 해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래요. 무슨 시대일까요? 그래요, 신석기죠. 왜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 조상이라 봐요? 정착, 그쵸, 잘 알고 계시네. 정착이죠. 구석기인들은 정착 안 하고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라 볼 수가 힘들어요.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거치는 거죠. 꼭 알아두시고요. 됐죠? 저기 오른쪽 지도 보시면 동방문화권이 우리고요. 저기 북방문화권 있죠? 저기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청동기가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화살표 쫙 그어주시면 되겠네. 자, 저기 북방에서 저기 동방 쪽으로 온 게 저기 청동기고요. 저기 한족 보입니까? 한족이 여러분 중국 문화권이에요. 한족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게 뭐예요? 철기예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딱 구분해 주셔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에 내려오면 구석기 시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말고요. 그 밑에 2번 구석기 시대. 자, 밑줄 치세요. 약 70만 년 전. 외웁니다. 외워야 돼요. 70만 년 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줍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주세요. 자, 우리나라 주로 구석기들의 유적지가 어디라 그랬죠? 동굴이라 그랬죠. 주로 동굴. 그쵸? 자, 봅시다. 1번 보시면 덕천인, 평남 덕천시, 평남이 평안남도죠. 북한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 동굴. 밑줄 치세요. 승리산 동굴. 여기서 한반도 내에서 최초로 구석기 시대 인골이 발견됐대요. 그걸 덕천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포인, 평양 역포동굴에서 발견되었다. 7세 어린아이로 추정된다. 이것도 우리나라 인골이고요. 3번 별표입니다. 거의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충북, 우리 남한 쪽이죠. 충북 청원군 두루몽동굴에서 발견된 흥수아이. 발견자가 이름이 흥수예요. 흥수씨. 이 사람이 아이의 시체를 발견돼서 흥수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1, 2, 3번은 구석기 시대 동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인골들이죠. 대표적인 인골들 알아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시면 구석기 시대 구분 섞일 다듬는 기법에 따라 전중 후로 구분한다. 넘기세요. 다 배운 거니까 빨리 봅시다. 자, 14쪽 맨 위에 보면 자, 한 글자 잘렸어요. 한자가 잘렸어요. 한자. 한 개의 석기를 이렇게 써야 돼요. 한 개의 큰 석기를. 한 개의 큰 석기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동그라미 쓰세요. 주먹도끼. 주먹도끼. 그 다음에 중기 보세요. 중기. 자, 이 돌을 깨트려서 돌조각인 격지를 만들고요. 격지를 단순질하여 석기를 제작하고 밑줄 칩니다.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 사용했대요. 자, 키워드는 각각의 쓰임새예요. 그래서 밀게, 긁게, 찌르개죠. 밀게, 긁게는 조리용이에요. 밀게, 긁게, 조리용이에요. 찌르개는 사냥용입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밀게, 긁게는 조리용, 찌르개는 사냥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 봅니다. 후기. 자, 후기는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 날이 있는 돌조각들을 만들었대요. 대표적인 게 승배찌르기래요. 자, 오른쪽 그림으로 바로 보여줄게요. 그림 봐봐요. 이게 지금 순서가, 이게 인쇄하는 분이 잘못했어요. 주먹도끼 두 번째 있는 게 가장 먼저죠. 그쵸? 요 삐쭉한 게 사냥용이에요, 앞에. 그 다음에 밑에 둥글 부분 있죠? 이게 사실은 날카로워요. 이게 조리용으로 쓴 거예요. 가죽 벗기거나 아니면 고기를 썰거나 이런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긁게 보여요? 좀 작아졌죠? 이게 중기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보이죠? 요게 승배찌르기예요. 글씨가 안 들어가 있죠? 첫 번째 그림이 승배찌르기고 가장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들어간 부분 보입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대충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요쪽. 여기를 승배라 그래요. 승배. 오케이? 여기다 뭘 연결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걸 연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으고 있잖아요. 두 개의 도구를. 그래서 이음도구 이렇게 부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기 구분해 주시고요.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으로 오시고, 자, 유적지 체크해주기 전에 밑에 생활 모습부터 살펴볼게요. 밑에 보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가로 3번의 생활 모습. 자, 1번의 경제하고 옆에 좀 잘렸죠? 별말 아니에요. 구석기인들은 이란 뜻이야. 그냥 구석기인들은. 자, 구석기인들은 아직 농경 목축을 하지 못했다. 산역, 수렵, 어로 채집으로 생활을 영위했다. 원시 채집경지라 그랬었죠. 됐죠? 동그라미 2번 죽어보세요. 자, 동굴이나 바위근을 강가에 막집에 거주하였다. 밑줄 치십니다. 이동생활에 적합하다. 이거 다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15쪽 메뉴에 사회입니다. 사회. 동그라미 3번은 사회예요. 사회. 자, 부를 사용하고 무리를 이루어 서로 협동하였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였다. 밑주십니다. 한편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그는 권력을 가진 자는 아니었다. 무슨 소리예요? 그쵸. 군장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지배층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조금 생활에 이제 좀 이동 생활에 익숙한 자나 아무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겠죠. 동그라미 4번의 예술 보세요. 석회암이나 뼈뿔 등을 이용한 동물 조각품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밑줄 치세요. 특히 공주석장리나 단양수양에서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과 그림이 유명하다. 이건 뭐 했다 그랬죠? 제가 왜 만들었다 그랬죠?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한 작품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밑에 있는 사료 있죠, 여러분들. 글씨 사료. 요거는 충청북도 아까 청원군 두루봉동굴 흥수아이 얘기했죠? 그거에 대한 사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됩니다. 쉽게 써 있어요. 교과서 그대로,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사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다시 오세요. 유적지 봐야죠. 유적지. 자, 유적지가 지금 전기, 중기, 후기는 안 했는데 구급 문제에서는 꼭 전, 중, 후를 안 나눠요. 구급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이제 타직렬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방직이나 이런 문제는 모르겠어요. 공개를 안 해서 문제를. 근데 뭐 순경이나 아니면 지방직 9급까지, 9급, 서울식 9급까지는 이렇게 전중 후는 나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석기 유적지에 해당하는 것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은 제가 찍겠습니다. 찍어줄게요. 이거는 100%예요. 100%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자, 충북 단양 도당리 등굴, 금굴. 금굴은 여러분 동굴이에요. 금이 많이 발견된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냥 동굴의 동굴. 충북 단양 도담리 금굴. 자, 이게 왜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다. 요것 때문에 구석기가 70만 년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가장 오래된 유적지니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막 동물 화석 주먹토끼 찌개 발견돼. 이건 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연천 전국리 별표칩니다. 별표 3개예요. 왠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구석기 박물관이 있는 곳이에요. 구석기 박물관. 매년 구석기 축제도 열어요. 구석기 축제도. 그래서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 유명한 이유는 옆에 보세요.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아시아에서 최초 발견되었다. 우리 바로 오른쪽에서 주먹토끼 봤었죠? 이게 아슐리안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냥 옆에다 씁니다. 요새는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프랑스의 모비우스 학자라는 사람이 모비우스라고 씁시다. 프랑스의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 모비우스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학자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이론. 이 이론이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인도를 기점으로 유럽하고 아시아를 딱 쪼갰을 때 이 주먹토끼가 먼저 발견된 거는 유럽이 먼저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이론이 합리화되면 여러분들 동양은 서양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많이 뒤처졌다. 그쵸? 굉장히 많이 뒤처졌다는 거죠. 역사 발전이 느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중심의 이론이었어요. 동양을 좀 깔보는 이 서양 중심의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뒤엎는 주먹토끼가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어디서? 연천 전곡리에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죠. 이 모비우스 이론을 한 방에 깨부셨거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평남 상원 고문모로 동굴. 자, 동굴이죠, 여러분들, 동굴. 그러니까 딱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남 공주 석장리. 자, 뭐가 발견됐대요?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예술활동을 보여주는 유물과 집자리가 발견되었다. 자, 전기에 후기에 해당하는 모든 유물이 발견됐대요. 무슨 소리예요? 주먹토끼, 밀개, 글개, 그 다음에 순배찌르기 다 발견된 거예요.
알겠죠? 자, 4개의 유적은 다 외워야 돼요. 4개는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안 나오나. 7년간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 즉슨 여러분들 외워야죠. 어쩔 거야. 요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중기. 중기는 4개 다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딱 2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의 3번째 줄에 덕천 승리산하고요. 그 다음에 단양 상시동굴 있죠? 요거. 그리고 덕천 승리산이나 단양 동굴 보니까 오른쪽에 다 무슨 말 써 있어요? 사람, 화석 발견. 그쵸? 인골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후기 보겠습니다. 후기. 자, 후기는 충북 단양 수양계 뭐가 발견됐대요? 승배찌르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승배찌르기 발견됐고요. 충북 청원도 두루봉동굴에서 아까 말했던 흥수아이. 오케이? 흥수아이. 그 다음에 충북 제천 창내에서 막집 동그라미입니다. 막집. 창내란 거 여러분 제천 천 근처라는 거예요. 지금 체크한 게 그냥 총 몇 개예요, 지금. 2개 빼고는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2개 빼고. 웅기굴포리랑 제천 전말동굴 빼고 외워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한국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신석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금방 보니까. 자, 15페이지 내려가면 중석기 시대 있어요. 여러분 3회 중석기 시대. 잘렸죠? 3회 중석기 시대. 자, 중석기 시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냐 없었냐는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잘 내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깊이 빡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과도기다. 원래 구석기 시대 후반부에 빙하기가 와요. 다 얼어버리죠? 그쵸? 자, 이후에 이 지구 순환 과정상 간빙기가 옵니다. 다 녹아요. 오케이?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생활환경이 바뀝니다. 즉 큰 동식물들이 다 멸종해요. 그리고 작은 동식물들이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의 변화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도구의 변화만 알면 되는 거예요. 도구의 변화. 이전에 뗀석기로는 여러분들 큰 동물만 잡았는데 이전에 작은 동물 토끼나 새 같은 거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잡아요? 저 짱돌로 뭐 던져 잡을 거야? 못 잡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쵸? 가로 1번에 두 번째 줄에 거기 잔석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잔석기. 자, 밑줄 친데 잔석기라는 석기를 나무에 뼈에 꽂아 쓰는 복합 이음 도구가 사용되었다. 활, 창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후기부터 이어진 거예요. 쭉. 중석기 때까지.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조개더미입니다, 여러분. 가로 2번에 조개더미. 자, 조개를 먹고 껍데기를 쌓아 올린 패총. 그걸 패총이라 그래요. 조개더미 이 유적지를 패총 유적이라 합니다. 요게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고요. 밑에 화살표는 그냥 읽어보시고. 밑에 주요 유적지는 지금 현재 2012년, 13년, 11년 문제를 본 결과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참고로만.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불안한 사람은 외우세요. 써있긴 써있으니까. 자, 넘깁니다. 자, 신석기 보자고요. 신석기 보자. 자, 4번에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 보면 가로 1번에 신석기 또 써줘야겠죠. 자, 신석기 시대 시작 써있고요. 기원전 8000년경 써주시면 됩니다. 기원전 8000년. 기원전 8000년 시작되었다. 자, 세 번째 줄에 가장 이른 것은 뭐래요? 제주고산리 별표입니다. 이게 최근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기원전 8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유적지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유적과 유물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여러분 구석기 때보다는 외우기 편합니다. 딱 여기 4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암사동, 평양남경, 김해수가리, 봉산지탐리. 자, 서울 암사동 밑줄 치세요. 다 구분해 줄게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서울 암사동은 우리나라 최대 움집 유적터라 그랬어요. 움집 유적터. 그래서 움집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 암사동 관련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움집이에요. 움집 물어봐요. 그 다음 여러분들 평양남경하고 봉산지탐리를 같이 묶어주세요. 제가 같이 붙일 걸 그랬네. 평양남경하고 봉산지탐리를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발견됐냐면 우리가 무슨 농사한다 그랬죠? 신석기 때? 잡곡이랬죠? 그쵸? 여기 발견됐어요. 오케이? 저거 물어봅니다. 잡곡 써주시면 되겠네. 잡곡. 물론 암사동도 같이 발견되긴 해요. 서울 암사동도. 근데 대체로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그 다음, 자, 김해수가리는 보통 빗살무늬 토기에서 물어볼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이게 다수 출토가 됐거든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신석기 유적지 여러분들이 외우기 좀 쉬워요. 청동기, 절기로 갈수록 더 쉬워져요.
유적지들은. 구석기가 좀 힘듭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얘기했죠? 돌을 갈아서 여러가지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른쪽 그림 봐요. 자, 겉면의 뗀석기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응? 육안상으로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이게 갈돌과 갈판이에요. 밑에 있는 게 판이고요. 위에 있는 게 가는 돌이죠. 그럼 여기에서 뭘 갈았겠어요? 뭐 도토리나 그쵸? 곡식 이런 걸 간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토기입니다. 자, 토기가 등장한 시대가 신석기라 그랬죠 제가. 자, 이른 민무늬 토기가 최초 토기고요. 역사상 최초 토기. 자,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 등은 좀 오래된 토기다. 그리고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별표치입니다. 가장 대표 토기가 뭐라 그랬어요? 빗살무늬 토기라 그랬죠. 빗살무늬 토기. 자, 밑에 물결무늬 토기, 번개무늬 토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맨 밑에 덧띠 새김무늬 토기 있을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외우란 말은 안 하고요. 그냥 신석기 시대 거란 것만 알아두세요. 이게 최근 발견됐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하나 들어가요. 보기에는. 근데 답을 요구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4번에 조개더미 패총 있죠? 요거는 저 아까 중석기 때부터 등장했으니까 쭉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자, 동그라미 5번에 토묘 봐세요. 토묘.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얘기만 해줄게요. 자, 흙을 파서 관 없이 매장했는데, 자, 밑줄 시체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겠다. 이게 키워드예요. 왜 하필 시체머리를 동쪽으로 했을까요?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그쵸, 어딨냐? 그쵸? 태양숭배랑 관련된, 그치. 아무래도 연관지어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을 했던 풍습이라 보는 겁니다. 그걸 동침왕하신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17쪽 맨 위에 올라가면 요게 이른 민무늬 토기예요. 맨 지금 앞에 그 이름 있는 거 있죠? 이게 이른 민무늬 토기입니다. 좀 글씨 잘렸죠? 이른 민무늬 토기. 자, 그리고 두 번째 게 토기자 지우시고 덧무늬 토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게 보여요? 이게 이제 흙을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덧붙인 거예요. 이 덧무늬 톡이고요. 그 다음에 눌러찍기 무늬 톡이고요. 이건 주먹 모양입니다. 마지막이 빗살 무늬 톡이죠. 그죠? 가장 대표가 빗살무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세요.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에요. 가로 3번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자, 1번엔 경제란 말이 잘린 거고요. 1번에 경제란 말이 잘렸습니다. 자, 식생활은 주로 사냥으로 채집했지만 밑줄칩니다. 신석기 후기에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최초로 식량 생산 단계를 출발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니은에 최초로 뭘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옷. 가락바퀴와 뼈마들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 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2013년 나왔고 이제 12년 나왔습니다. 계속 나와요. 이거는요. 9년, 10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넘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기면 맨 위에 그림 보시면 이게 농경굴지구예요. 이게 농경굴지구예요. 일단 겉면이 이제 어때요? 좀 매끄럽죠? 요거 이제 흙을 파갖고 뒤에 엎는 도구예요. 1구는 도구죠. 그 1군 다 그러죠. 두 번째는 여러분 무슨 바퀴 모양이죠? 이게 뭐예요? 실이 꼬여지는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가락바퀴예요. 싣고 오는 도구예요. 가락바퀴. 싣고 오는 도구 가락바퀴. 그거하고 같이 발견된 게 옆에 있는 골침입니다. 뼈바늘. 알겠죠? 그래서 요 도구를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주거입니다. 잘린 말 주거예요. 주거. 자,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면서 동그라미 칩니다. 정착, 동그라미 쳐야겠죠. 정착이 시작됐다. 이때 두 번째 줄 보세요. 강가나 바닷가에 혈연의 바탕을 둔 시족들 간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그리고 동굴 주거지도 분명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집터는 구덩이를 파고 생활하였으며 지붕을 덮은 반지하식 비추입니다. 반지하식 아까 얘기했죠? 이걸 수혈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반지하식 가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나 둥근 네모꼴인 방형이었다. 다 얘기한 거예요. 그냥 쭉 읽어보는 거야. 중앙에는 치사한 안방을 향 화덕이 위치했고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 내었으며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덩이를 만들었다. 요거 그냥 여러분 머리에 요 그림만 생각해 주시면 되지 뭐. 그렇죠? 요거만 딱 그냥 간단하게 이거 그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많이 나오면 그림 딱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 알맞은 크기였다. 소규모 비추세요. 그래서 소규모 추락 형태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처음 그림 보여요? 이게 움집 복원도고요. 이게 서울 암사동에 있어요. 서울 암사동. 나중에 꼭 가보세요. 볼거리 많습니다. 오른쪽은요. 이 우물 뜯어보면 있는 내부 구조예요. 그쵸? 가운데 화덕자리고요. 약간 원형에 가깝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사료는 서울특별시란 말이 잘린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쓸 사람 쓰시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자, 동그라미 3번의 사회입니다. 사회. 부족 형성. 이건 다 얘기한 거예요.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이. 대체적으로 폐쇄적이었지만 혼인 상대자를 구하는 면에서만 다른 시족과의 혼인 조견을 통해 부족을 이루기도 했다. 자, 그리고 구석기나 신석기나 이런 평등이자 모계사회라 그랬어요. 다 얘기했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칩니다. 원시신앙. 다 얘기했죠. 이것도 19쪽에 기억에 애니미즘 나오고요. 니은에 샤머니즘 나오고요. 기억과 니은 묶어줘요. 애니미즘 따로 샤머니즘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과 같이 연관 지은 게 뭐라고 했어요? 토테미즘이라 그랬죠. 오케이? 자,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이번에 예술품 이란 말 잘렸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예술품. 자, 기억 양양오산리에서는 흙으로 빚어 구운 얼굴 모양 밑줄 칩니다. 자, 밑에 있죠? 뭔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예술을. 목적은 여러분 사실 정확히 몰라요. 이 예술 활동의 목적은 모릅니다. 자, 니은. 그래서 대체로 시험은 니은이 많이 나와요. 별빛 치세요. 대체로 시험은 이 연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인천, 옹진, 부산, 동삼동. 특히 부산, 동삼동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산, 동삼동. 자, 여기서 뭐가 발견됐대요? 조개 껍데기 가면이나 액세서리가 발견됐대요. 오른쪽 그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용하는 액세서리예요? 부족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샤먼이죠. 그치? 샤먼과 관련된 액세서리가 요거예요. 조갑이 가면. 됐나요? 그래서 샤머니즘 니은하고 이걸 쫙 묶어주시면 돼요. 같이 아마 니은일 거예요. 위에하고 밑에 같이 니으니까 딱 그렇게 묶어주세요.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조개 껍데기 가면은 여러분들 어디서 발견됐을까? 부산 동삼동에서 발견됐는데 조개 껍데기를 모아놓은 게 뭐라 그랬어요? 패총. 그쵸? 패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조개 껍데기 가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때는 샤머니즘도 없고요. 패총 유적도 없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디귿법입니다. 자, 웅기서, 포항, 청진, 농포동을 꼭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냥 내용만 보세요. 강아지나 뱀, 여인상 등을 조각한 호신부에서 토테미즘과 여성숭배 사상을 보여준다. 강아지나 뱀을 조각한 이런 상징물이나 여인상들이 많이 출토됐답니다. 근데 호신부가 뭐예요? 호신부. 호신부가 뭐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 신변이 보호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부적 같은 건 일종의 부적. 그래서 여성이나 아니면 특정 동식물을 숭배했다는 뜻이죠. 이 조각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지켜질 거라 믿음을 가진 거예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무슨 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인상도 중요한 거죠. 목에서 알 수 있잖아요. 또 강아지나 뱀 이런 거 했잖아요. 뭐예요? 동물 조각품이죠. 맞지?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기면 20페이지 넘기면 제가 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냥 쭉 공부하시고 눈으로 한눈에 쭉 보시라고요. 하나 잘렸어요. 하나.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때 도구 때 있죠? 거기 뗀석기 한 글자만 잘린 거예요. 뗀석기. 자, 됐어요? 자, 그러니까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대체적으로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이렇게 잘 구분해 주시고요. 여기 플러스 여러분들이 뭐만 공부해 주시면 돼요? 유적지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 문제는 다 풀려요. 근데 요거 안 하면 안 돼요. 요거 안 하면 빵꾸 나요. 알겠죠?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은 지금 한 번 이상 돌린 사람은 요거 막 외워요. 한 번 이상 한 사람은요. 근데 지금 처음 한 사람은 요거 외우지 말고 뭐부터 하면 돼요? 요거부터 하세요. 시대 구분이나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요거 작업을 하세요. 이거부터 하려 하지 마요. 알겠죠? 오케이? 자, 10분 쉬고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청동기 보급부터 철기 보고 그 다음 문제 풀 거예요. 알겠죠? 잠 좀 깨고 오세요. 졸리신 분들.